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금 없이 운영되던 것에 올해는 창원시가 급식소 설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놓고 시민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찬반 여론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최인숙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 회장, 관련 내용을 5분 발언으로 전한 바 있는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창원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처음 등장한 건 아닌데 작년에도 운영이 됐었죠.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두 곳의 시범 운영이었고요. 우선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도심지 내에서 길고양이 때문에 주민들 간의 마찰, 그리고 밥을 주려는 캣맘과 네. 그리고 고양이를 조금 무서워하는 주민들과 이렇게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결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의 생태 그리고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 보살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창원시가 유지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일단 창원시의 예산은 먹이 공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관리하는 것은 길고양이의 를 공공급식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네. 청결 유지 네. 그리고 고양이의 생태 그다음 개체수 정도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주 관리자와 부 관리자를 이렇게 선정해서 빈틈없이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공공급식소 주변에 길고양이를 80% 이상 DNR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것을 약속을 받고 창원시의 허가하에 운영되는 것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의원님께서 해주셨고요. 작년에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이 급식소 관리를 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없이 운영을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023년 단체와 축산과 산림농정과 협의하여 창원 성산동 삼정자공원에 1호 공공급식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그 설치 배경은 공원 내 고양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사비로 구입한 급식소를 놓았는데 그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따로 시 예산이 없어 단체에서 전체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급식소를 제작하였고 책임은 창원시 축산과에서 관리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소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생소한 공공급식소라는 것에 반발과 민원이 많아서 네. 담당 부서와 활동가가 많이 힘들었는데 현재는 민원도 거의 사라졌고 고양이들을 보기 위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마산 가포 해안병공원에 2호점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네. 그 가포의 경우는 이미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 고양이 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창원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 공공급식 설치 이후에는 호응도가 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에는 예산 없이 운영이 되다가 올해는 예산이 반영됐다. 사실은 이것은 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책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길고양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의 주된 요인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입니다. 우리가 삶의 공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길고양이가 많아지다 보니 쓰레기 봉투를 파헤친다든지 그다음에 네? 고양이 울음소리, 배설물 그리고 고양이가 다투기도 하면서 막 그게 개성도 지르고 하잖아요. 네.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캣맘들이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잘 관리 안 되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찰을 좀 줄여보고자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본 예산이나 시의 정책 예산이 아니라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요청했던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런 목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와 그 밥자리를 좀 정리하겠다는 예산의 타당성을 예산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네. 예산이 다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 예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게 그렇습니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이 조금 갈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필요성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었고 예산에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론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여론의 핵심은 시민들 즉 사람도 복지나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산이 없다. 근데 야생동물인 길고양이까지 예산을 쓰는 게 너무 가한 친절한 행정이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돈을 써야 되냐 이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반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게 길고양이가 도심지에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네. 길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고프니까 해쳐서 네.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를 불쌍히 여긴 캣맘들이 주변에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 그냥 사설 급식소를 만드니까 주변에 이렇게 청결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좀 조절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길고양이의 급식소의 청결성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TNR 사업 같이 중성화 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려고 하면 길고양이를 한쪽으로 조금 유인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타당성을 통해서 길고양이에게 예산을 투여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안목으로 보면 길고양이에게 예산을 투여하는 게 싫은 분들은 길고양이가 주는 이렇게 피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막 개성도 지르고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로드킬을 당해서 죽은 사체도 예. 보기도 하고 그런 싫은 점을 없애주는 하나의 정책 중에 이게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시면 길고양이를 자연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존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급식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양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자,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는 이 공공급식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단체에서는 그 지금 현재 놓여 있는 해당 지역 관리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부터 운영해왔던 삼정자와 가포의 경우를 보면 그 이제 개체수 증가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출산이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진공 효과로 인해서 간혹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양이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기존에 있던 고양이들이 90% 이상이 중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를 전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급식소 주변으로 모여 있는 고양이들을 손쉽게 포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 요거는 급식소가 없었다면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공급식소 필요성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 예산 관련해서 민원이 적지 않다는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분별한 밥자리 문제가 가장 크고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들이 이제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창원시 역시 이제 길고양이 관련 갈등과 민원을 그냥 하찮은 민원으로 넘길 수만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학대 사건이나 네. 묻지마 혐오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이고 시민들의 갈등 해소와 안전을 위하고 동물들의 생명 또한 귀중하다는 점들을 알리기 위해서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보기 좋은 급식소를 제작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가들 또한 그 올바른 급식소 관리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며 네. 창원시의 체계적인 관리는 동물 친화도시 창원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홍표 의원께서는 아마 뭐 주민들 만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투입에 불편해하는 분들의 좀 입장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산 투입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원인입니다. 길고양이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많은 때문에 배설물 문제도 막 아무데나 이렇게 오줌 싸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밤에 길고양이의 특성상 이렇게 교배할 시기가 되면 막 네. 울음소리가 내기도 하고 그다음 네. 영역 다툼의 소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길고양이가 배가 고프니까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가 있던 음식물을 뜯어내고 이렇게 주변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를 불쌍히 여겼던 캣맘들 고양이를 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일정 정도
나무 차 밑이나 음. 이렇게 아파트 하단에 밥을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개체수 관리를 하려고 하면 TNR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TNR 사업을 하려면 고양이를 이렇게 포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공공급식 시설을 통해서 고양이를 모으고 포획하고 중성화시키고 관리시키고 개체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시민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싫어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정책이고 고양이를 돌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정책이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설득할 근거로 전웅표 의원께서 관련 내용을 5분 발언으로 다룬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으셨습니까? 네, 동물복지가 요즘 많이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2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통계로 잡힌 게 등록했던 게 4만 2천 명이지 통계로 안 잡힌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의 복지나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과가 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축산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사실은 축산과라고 하면 뭐 돼지, 소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막연한 생각이 예. 드네요. 소, 돼지, 가금류, 닭 이렇게 산업동물이라고 불리는 동물입니다. 이걸 키워서 경제 활동을 하고 네. 돈을 만드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축산과에서 갔던 이렇게 한우인들,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면 많은 예산들이 반려나 동물복지에 쓰인다 이러면 약간의 소외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복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에 가서 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야 과가 축산과인데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도 되냐라는 네. 이렇게 주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100만 도시고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있고 네.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를 사회적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반려동물과 동물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과가 필요하다. 아. 이런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동물복지과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실현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뭐 해당 조례를 좀 만들 생각도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의 인원 추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다 예산이 들어가고 되지. 네.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근데 시대적 추세가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크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네. 곧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동물복지과 사실은 필요한 담당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협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들요? 뭐 당연히 저희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단체는 그 설립 초기부터 시의회와 축산과에 이 공공급식소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며 꾸준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앞장서주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뭐 지금까지 공공급식소 지원 관련 조례도 꾸준히 발의가 됐습니다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지금 시의 세금을 과연 고양이까지 쓸 형편이 되냐라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 형편이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못 넘기는 겁니까? 반발 여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네. 창원시의 규모로 본다고 하면 3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은 예산 규모로 보면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3천만 원 예산으로서 공공급식소를 50개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50개의 지역에서 갈등 구조를 무마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네.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크다보다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반발 의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년 기간 동안 시의회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 대한 효능감이 네.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니까 협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많은 지자체에서 이 관련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그 여러 가지 만들어만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진주시만 해도 관련 조례는 있지만 공공급식소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단체의 입장은 지금 창원시의 현재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 설치해서 잘 관리하고 홍보도 겸하면서 급식소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효과를 먼저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 길고양이 급식소가 창원시 전체에 만들어지는 게 작년에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이 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상기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공공급식소의 기본 목표는 길고양이와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알리고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들을 알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정책이든 찬반은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이고 그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운영이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예정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뭐 한 30개 정도의 공공급식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창원시에서는 이제 주관리자, 부관리자를 해서 저 오프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주 매 요일마다 이제 관리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철저히 네네, 하고 있군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근데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한 3회 이상을 지적을 받으면 네. 회수를 합니다. 공공급식소를. 급식소가 철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좀 까다로운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 중요성을 알고 하면 좀 더 이제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시민들의 찬반은 사실 뭐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 보입니다. 의회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 기울일 예정이십니까? 네, 앞서 협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고양이만의 공공급식소가 아니라 창원 시민들이 고양이로부터 받았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양이 공공급식소를 통해서 TNR의 효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미움받지 않도록 창원시가 동물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고양이 개체수 관리 잘 되리란 확신이 드는데 문제는 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유기에 악용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우려는 좀 됩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공급식소 주변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급식소가 있다라고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부 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에 있는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공공급식소 집에 갔다가 유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네, 그런 경우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 가포의 경우에도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단체에서 올해 이제 다시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교육에 이제 교육적인 홍보 교육 이거 이제 준비제사를 넣었거든요. 요 예산이 또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에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올바른 입양 뭐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서 좀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이전에 시민 문화 확산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우리의 땅은 동물과 식물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터전에 인간이 살게 됐다는 사실, 인류의 역사가 흐르며 그들의 터전에 사람이 침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상생의 의미와 함께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말씀에 최인숙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 회장, 전웅표 창원시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